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고 그런데 최근에 3월에 시리즈 A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기업으로 무엇을 얻을지 앞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DSC 인베스트먼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DSC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영상을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 조합과 직접 투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조합의 경우는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선 DSC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죠. 이 돈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는 수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이 많아서 이 구간을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테라클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시리즈 A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테라클이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이길래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테라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라클은 지금 플라스틱과 의류 폐기물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테레플탈산과 에틸렌 글리콜 원료를 생산하고 있죠. 일단 이 두 가지 원료는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산업계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초 화학 소재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기업들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테레풀탈산과 에틸렌 그리콜 이 등의 원료는 석유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원유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면 이 원료들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있다는 거겠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동 정세 악화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막 요동치잖아요. 현재 뭐 진행 중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지금 브렌트유나 뭐 WTI 가 지금 80달러가 넘어섰는데 아무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런 부산물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 에틸렌이라는 것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 롯데케미칼이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게 근데 에틸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자면은 좀 복잡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석유에서 나프타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이 밑으로 에틸렌이 생성되는 구조라서 나프타의 가격과 에틸렌 가격과 석유의 생산 단가가 안 맞으면은 이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헤라클과 같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활용 업체들은 사실 그러면 원유 가격과 상관없이
버려지고 있는 제품들로 활용하고 있기에 원유 가격에 큰 상관없이 원료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윈윈 전략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이유가 지속 가능한 차량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일 정도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뉴스나 뭐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에서 종종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오래전부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었죠. 실제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3.4%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필요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5개의 연합국을 좀 구성을 하고 플라스틱 협약을 연내, 그러니까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취지예요. 결국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테라클의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매출액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테라클이 재활용 업체로 입지가 공고해질수록 초기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DSC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는 투자사 퓨리오사 AI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소식에 상승했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상승이었던 부분은 블래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블래스터로 각광을 받아서 상승과 더불어 또 주식 소각 호재까지 있었었죠. 이렇듯 DSC 인버스트먼트는 투자한 곳에 호재거리가 있으면 상승을 하고 있죠. 단기적 대응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월 단기간 큰 상승 이후 큰 하락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달린 윗꼬리 부분도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보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매물이 소화를 되게 된다면은 다시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6천원까지 노려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의 대응 같은 경우는 과거 윗골이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해줬던 모습을 보이니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3,600원까지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